자, 이재명 대표 단식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따가 2부에서도 이제 지지율 얘기가 나올 텐데 이재명 대표 단식이 반영된 여론조사들이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이렇게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런 짓거리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나간 무슨 뭐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 몇 명밖에 안 왔다더라. 거짓말입니다. 얘네들이 있잖아요. 요즘 대열받는 게 보수 쪽은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잘 나오잖아요.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만들어. 시각적 효과. 그리고 민주당 등 뭐 야 3당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중샷을 안 찍어. 대충 찍고 말아.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그거 뭐냐면 길을 안 터주잖아요. 한쪽 차선만 막고 그리고 뒤에는 못 오게 만들어요. 실제로 길이 다 트여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골목길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스킬인데 제가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찰들 80%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을 욕하실 건 없고 경찰들을 슬슬 달래가지고 살짝 좀 터주면 안 돼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원로분들 이재명 대표를 격려하는 전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오셔야죠. 네. 지금 결집하고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민주당의 이상민만 빼고는 다 결집하고 있어요. 아유, 내가 진짜. 사실 이상민은 더 이상 민주당 소속이라고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상대할 레벨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웬만하면 참는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이후로도 이상민 같은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좀 충격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가면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만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줘야 돼요. 네. 내가 윤석열 프락치가 아닌 이상 뭉쳐줘야지. 이상민은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프락치 가까운 거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6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에 단식할 때도 오죠. 저런 그림 하나 한 번 더 보고 싶다. 네. 조만간 직접 오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저 단식을 할 때도 저 때 단식을 할 때도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주변 보좌진들이 엄청 같이 고생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단식 시작하기 전에는 이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저쪽에서 어제 내가 직접 본 장면인데 극우 유튜버가 와서 이재명 대표 개딸인 것처럼 이 대표님 앞으로 가요. 실제로 방송은 다른 짓을 하고 있었어. 네. 그 텀블러에 뭐가 들었는지 그걸 뭐 뺏는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어제 그 현장 중계를 보시거나 현장에 있던 분 중에 이렇게 삐쩍 마른 20살짜리 여자 아이가 한 명 와요. 걔가 극우 유튜버야. 그 이상하게 그 서울 사람인 척 대구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자기 뭐 언주역에서 왔다고. 근데 거기 현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텀블러에는 뜨거운 물 있고 그리고 히말라야 솔트 그 소금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그것만 먹는데 중앙, 조선 등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짓을 가져와 가지고 텀블러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숭고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똥칠하기 그 전략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극우 유튜버도 대표님 앞에 가니까 말투도 공손해지고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가긴 했거든요. 맞아, 그랬어요. 그 분위기가라는 게 압도합니다. 보시면은 되게 경건해요. 네. 아, 그래서 저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민주시정의 원로분들이 있잖아요. 이부영 전 의장 포함해가지고 원로분들이 와서 저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인터도 와라.
서른도 오고 박용진도 오고 윤영찬도 오고 다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결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어제 왔어요. 예. 보기 좋더라고요. 예. 저 상태가 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추미애 장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지적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검찰들 이야기 굉장히 오래 앉아 있으면서 검찰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황이 네. 그렇고요. 오늘은 또 이해찬 대표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네요. 이해찬 대표도 왔다 가셨고.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오셨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그 국회 본관 앞에 계단을 차에서 내리자마자 올라와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보다 저를 먼저 아는 척을. 전현희 위원장이 그 채널 방송을 되게 열심히 보신대요. 그래갖고 뭐 다행이네요. 본인이 먼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셨고. 아 그래요? 찍으세요. 진짜 응원과 위로가 됐다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오셨고,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진영 안에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단일 대우로 가시면 좋겠고. 자. 네, 현장에 가보시면은 낮에는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나신 다음에 가시거나 이제 이번 주말까지도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어제 일요일 밤에 잠깐 들렀었는데 저의 목표는 대표님이 저한테 1칼로리도 쓰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밖에서 이제 인사만 드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제 대표님이 마차님 오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순간 울컥했던 거는 얼굴 공개돼도 괜찮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네. 대표님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서 1칼로리도 쓰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3번을 한 거예요. 3kg 쓰게 하셨어 마차님이. 3칼로리를 썼어요. 근데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특히나 그 유튜버 분들이 가드 역할을 거기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심이 되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입장할 때 가방 검사 같은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생각이 복잡합니다.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멀리서 지켜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그 마차님 말씀대로 1칼로리라도 덜 쓰게 하는 게 맞아요.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눈앞에 짠 등장해서 응원한다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소리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소리까지 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곡기를 끊으면은 소리가 엄청 울린대요. 곡기를 끊으면 안 되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이제 조금 짜증났던 장면도 하나 있었는데, 내가 봐도 이 사람도 출마할 사람들이야. 그러면 일행이 한 5-6명 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재명 대표 사진을 똑같은 사람들이 찍는 거예요. 그건 A가 아닌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낮에 갔는데 마차님 밤에 끝날 때쯤 갔는데 저는 그 카메라 앞으로 안 나갔어요. 뭐 제 개인은 어떤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얼굴이 공개되고 우리 얼굴 공개하고 방송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그런 걱정까지 문제가 해주셔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조선일보 등이 공격할까봐 그러는 거지. 예를 들면 유튜버들을 뭐 자기 옆에 앉힌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할까봐 밖에서 이제 한 2-3시간 있다 왔는데,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 정말 사람 맛도 못한, 짐승 맛도 못한 자들이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에 들어올 정도로 소리가 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언젠가 저러다 벼락 맞지. 그러니까 그 김구 선생 암살범을 정의봉으로 때려잡으신 분, 우리 새날 옛날에 한번 나오셨는데 그런 상황 하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간 이해합니다. 뭐냐면 황교안이 단식할 때요. 그때 우리가 조롱하긴 했지. 청와대 앞에서 겨울에 했는데 그 당시에 황교안 단식 격려한다고 이낙연도 갔었고요. 이해찬 대표도 갔었어요. 그게 서로 간의 인지상정인 거예요. 민주 세력들은 황교안이 그러고 있을 때 확성기 틀어놓고 집회 안 하잖아요. 그건 상식 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상식 이하다.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저걸 그냥 윤석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애들은 취임식까지 초대하는데 그저 자유초연맹 통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는데 벌금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이 드신 겁니다. 인간이 어찌 그래요? 아니 근데 국회 안에서 그렇게 스피커를 해도 스피커로 욕설을 해도 그게 용인 낸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게 그 데시벨 측정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게 걔네들이 이재명 구독 하니까 이재명 대표 채널이 구독자가 엄청 늘어났어. 거기서 이재명 구독만 외치는 게 아니야. 뭐 조국 구독 뭐 지금 정청래 구독하니까 막 구독자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좀 의심스러운 건 있죠. 분명히 국회 정문에서 12용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장비들을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사람이 많은 것도 들여보낸 건 아니고 국회 밖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계단 바로 옆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와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본청에서 촛불 할 때는 계단 바로 옆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소리가 잘 들렸는데 거기에 집회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1명, 2명 와요. 2명 와서 스피커를 틀고 있는데 그걸 안 막더라니까요. 아니 국회에 갖고 들어오지 못하고요. 국회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뻥 뚫려 있잖아. 예. 그러니까 소리가 단식 현장까지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다행히 이제 구독을 외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보다 구독자가 한 2만 명 뒤졌었거든요. 똑같아졌어. 얘들 때문에. 야, 새날도 구독해달라고 좀 해줘라. 시끄러. 자, 넘어가고. 어쨌든 단일 투쟁의 대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단식이 깊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건 안 하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왜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이. 윤석열 폭주를 어떻게 멈춰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민주당 완전 무시하고 그냥 폭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걷기를 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식물도 걷기를 끊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걷기를 끊었다는 거에 대한 인간적 경외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텀블러에 뭐가 들었네. 그냥 따뜻한 물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따뜻한 물을 중간중간에 텀블러에 갖다 줍니다. 그럼 가끔씩 소금과 함께 그게 전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의원들 투쟁의 선봉에 서라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같이 국회의원 배지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더 나서라 이런 이야기고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도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현장 방문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한 100명 이상은 저기 지금 왔다고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등장하면 욕먹을까 봐 그렇죠.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합니까? 지금 윤석열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정권이에요. 그럼 맞서야죠. 지금 윤석열과 맞서지 않은 사람들은 윤석열 프락친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그 전두환 시대가 될 거라고 이제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했을 당시에 94년, 95년 그때 그러니까 운동권 이게 학생 운동이 거의 뭐 끝물이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정부 투쟁을 하더라도 뭐 정권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학자금 투쟁, 뭐 등록금 투쟁 이런 것 중심이었지 정부에 대해서 뭐 대통령 물러가라 이런 투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두환 시대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 하는 행동만 보면은 전두환 때보다 더 심하죠. 진짜 전두환은 숨어서 있잖아요. 숨어서 몰래 잡아다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숨어서 했는데 이거는 뭐 법도 규칙도 없고 맞아요. 그냥 너무 무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당하려고 지금 용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이 보면은 시원시원할지 몰라요. 그들이 보기에는 사이다일지 모르는데 나 탄핵 시켜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 시켜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해줘야죠. 저 따라하세요.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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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탄핵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러는 거지 뭐. 자, 어쨌건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걱정인 건 건강 걱정이죠. 이제 이게 후유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의료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혈당 쇼크가 오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의료진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현장에 가면 어제도 국회 밖에서는 엄청난 마이크로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이재명 채널 구독해달라고 하잖아. 예. 너무 시끄러.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루 종일 상주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해봤어요. 이분들 안 계셨으면 이재명 대표 혼자 있을 때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앞에는 굉장히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대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저 청년은 이름이 김대현이에요. 근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옆을 지키고 있는 거죠.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저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면은 어제 제가 발견한 분들 전부 다 내가 주소를 적어 와가지고 이름을 적어 와서 링크를 걸어 드렸으니까 그냥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저 청년은 진짜 하나 더 이게 저 청년은 아마 지금도 우리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새날 방송을 2번 본답니다. 새날 방송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감사해요, 대현님.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그 대선 때 이야기도 예. 하셨지만 대선 때도 우리 유튜버들이 그때 같이 했던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뭐 바른소리님도 있고 황 기자님, 뭐 최현진 TV 막 이렇게 우리 커뮤니티에도 다 올려드렸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가 금요일에 촛불 문화제를 하면서 봤는데 그 제가 들어갈 때 저랑 그 땡땡 한수 거기에 나오는 극우 유튜버랑 그 횡단보도에서부터 같이 걸어서 들어갔어요. 딱 둘이. 제가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야, 뭐 운명적이다. 그래서 근데 그 얘네들이 그 사람은 빡빡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니까 그랬는데 못 알아보는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 유튜버들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 군중 속으로 팍팍 치고 들어가거든요. 그때 우리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경위들한테 이 사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다 표시를 해주는 게 우리 유튜버들이라서 가드를 다 해주더라고요. 뭔가 보디가드 역할을 동시에 맞아요. 하고 있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네. 자, 어쨌건 윤석열과 맞서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돼. 어제 제가 정치인들한테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사진만 찍고 가지 마시고 사진 찍을 수 있죠. 사람 많이 오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오염수 규탄 집회에도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출마한다고 사진만 찍고 가는 건 아니라고 봐.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